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양대 시장 플러스권 잘 나타납니다. 미국장 금요일 마감했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시켜가는데 사실 이번 주는 또 크리스마스 주간이기도 합니다. 25일, 24일 미국장이 또 휴장을 맞이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시장 분위기 펼쳐지게 될지요. 선물 받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두 분의 산타를 모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저희 지금은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우주항공이 장초부터 기세를 잡았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 여전히 긍정으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길건우 대표님은 중립이네요. 저희 김대준 대표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자, 지금 장초 우주의 강세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결국에는 또 이렇게 상한가 자리에 안착을 시키면서 강합니다. 첫 민간 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노스페이스의 발사가 연기가 되었죠. 23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대감 끌고 가고 있는 가운데 HVM이라든지 일부 창투사 그리고 뭐 금속 부분 이런 종목들까지 수혜주가 계속 플러스를 방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꽤나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 섹터 바라보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좋은 줄은 알겠지만 선뜻 사기가 좀 어렵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의 재료 가치, 테마 더 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항공 테마는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연동된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이 재료가 단기간 내에 소멸되는 재료가 아니고 26년도 상장 이전 단계까지 계속해서 재료 가치 부각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재료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재료의 확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몇몇의 국한되어진 지분을 투자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장에서는 그 종목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죠. 예. 뭐 다른 재료가 있긴 하지만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오늘 장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확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주항공 테마는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 시초가 부근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진입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 구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신흥 과정에서 탄력도 높은 종목으로 해서 추가 진입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장은 일단 지나갔고요. 그러면 이번 주 상황 하에서 일단 강한 종목의 흐름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통상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강세 현상을 보여준 이후에 이틀 정도 쉬었을 때가 저점을 만들어주는 형상에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측면을 가정해 본다면 우주항공 테마 여전히 유효하고요. 조정받을 때를 좀 기다려보자. 지금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쫓아가는 측면에서의 진입보다는 흔들림 과정이 틀림없이 이번 주 주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을 이용한 진입 과정으로의 판단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저님 그러면 양봉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종목에서 흔들림도 그러니까 차익 실현도 많이 빈번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이후에 시간을 갖고 우주항공 종목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강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 HVM, 뭐 나우 IB, 아주 IB 이런 종목군에서 저희는 살펴봐야 할까요? 결국 제일 센 종목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움직이는 진행 가격의 흐름이 되어질 거고요. 지금 현재 가장 센 종목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미래에셋 벤처가 가장 센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나 딱 축약해서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 정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로켓랩이 이렇게까지 정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사실 10월,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12월부터 기세를 잡았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보여줄 우주항공 이런 산업 영역에 있어서 리레이팅이 된다면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우리 시장의 우주 관련주는 기회를 노려보자. 긍정 의견 받아봤고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로봇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선 또 갈려요. 길건우 대표님께서는 로봇에서는 긍정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로봇 의견 듣겠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시행이 3개월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 노동계에 있어서는 반발이라든지 갈등도 예상이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 가운데 사면이 다시 오늘 사면 오른다. 그 이름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뭐 현대 무벡스와 같은 이런 물류 쪽도 강합니다.
길건우 대표님, 네. 사실 자동차까지 확산을 시켰던 로봇 아니겠습니까? 네. 재료 가치가 굉장히 커져 있고 그동안은 중립 의견 주셨던 이유가 월 말, 월 초에 보자라고 네.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맞아요. 월 말 됐어요. 그래서 전 긍정으로 바뀐 겁니다. 뭐 우선은 사실 저희가 이벤트적으로 주가가 조금 많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1월 달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지금 이번에 CES에서 아틀라스 첫 실물 시연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HL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한국 뭐 PI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부품사로 지금 변모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계속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넘어가면서 CS 플러스 알파로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조금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게 코스닥 활성화 쪽에 계속 포커싱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수급 자체가 조금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 대표적인 게 뭐 알테오젠이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바로 그 밑에 2차 전지랑 로봇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섹터도 잘 가긴 하겠지만 로봇주에 조금 이슈가 플러스 알파 되면서 수급이 따라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로봇이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그 아이로봇이라고 해서 그 로봇 청소기 예. 네, 다 알고 미국 계실 거. 텐데 미국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파산보호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 달려들었냐면 중국이 달라들었습니다. 그래갖고 100% 그냥 지분 인수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근데 아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확률은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또 뭐 보안 이슈나 이런 거 등등등을 따져서 아마 태클을 조금 걸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중국이랑 계속 가격 경쟁력을 끊임없이 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로보락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로봇 청소기 쓰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중국 거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능도 괜찮은데 가격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중국이 다 가지고 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휴머노이드 쪽이 좋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지금 미국이 생산하는 휴머노이드와 한국, 중국 가격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뭐 중국의 휴머노이드 유니트리에서 G1 만들 때 1,600만 원대였어요.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가격 차이 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로봇 섹터가 많이 오를 때 부품 관련주들도 사실은 조금 탄력을 받았었는데, 내년 넘어가면서 의외로 부품 관련주들은 탄력을 그렇게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산 내재화 얘기가 있더라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싼 거 갖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기업 위주로, 뭐 최근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현대 로보틱스랑 네. 스마트 조선도 구축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라인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과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외쪽으로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가 다 좋다, 이거는 아니니까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로봇 고용 이제 대부분 알고 네. 계실 텐데 AI 로봇 수술 관련해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내년에는. 왜냐하면 고용 최근 들어서 많이 쉬었다가 이제 최근 조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들도 있더라고요. AI 로봇 수술을 하면 기존보다 합병증이 30%가 떨어진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AI가 결합된 로봇들이 하는 게 어찌됐건 뭐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가격적인 면도 괜찮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의외로 이쪽에서 더 조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도 조금 옥석을 한번 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뭐 고용 큐렉스와 같은 그 수술용 로봇도 네. 괜찮다 의견 좋게 받아봐 주셨고, 실제로 이번 연도 1000% 상승률을 보인 게, 여러분 사실상 로봇에서 두 종목이나 있으니까 맞아요. 원익홀딩스랑 로보티즈가 있으니까 대단한데요. 이 기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압축해 보는 네. 것으로 의견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반도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입니다. 뭐 사실 수출 데이터도 확인을 하고 계실 거고, 워낙에 이제 반도체를 보려면 원래 잘하던 메모리를 보자. 원래 잘하던 우리나라 탑2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여기에 더해서 소부장까지 저희는 합쳐서 봐야 하는 시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우리 김대중 대표님께서는 소부장에 관심 갖자라고 지난주 저희 마감 방송 시간 때도 언급을 주신 바 있습니다.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정도 버텨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면 소부장이 그동안 좀 조용했었거든요. 로봇에게 수급 주고 뭐 또 우주항공에게 수급 주고 이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에서는 선택지가 있다면 대표님 우주항공도 긍정이지만 반도체 소부장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비중을 좀 관리하세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긍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한사항을 몇 가지 네네.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것은요. 지금 장이 완전하게 고점을 돌파하는 추세의 상승장으로 전환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반등장에서의 일환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등장에서의 종목 간 흐름에서의 탄력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주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장 조금 상승률이 좀 더 큰 폭의 진행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 내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더라도 오늘 그 PSK라든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의 주가는 대략 한 8% 10%씩 네. 주가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과거에 가진 재료 가치가 부각돼서 오늘 장 강세 현상을 보여주는 일부의 요인도 있겠으나 최근 주가 상황에서 30%, 많게는 40% 정도의 고점 대비해서 지난 11월 초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첫 반등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아직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모습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점이 만들어졌다라고 확인되기 이전 단계의 상황이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장의 일환으로서 종목 간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종목 접근에 있어서 반도체는 투탑보다는 소부장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소부장 내에서 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주가 움직임의 탄력을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내에서의 접근도는 여전히 그 추가 상승 여분에서의 목표치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요. 투탑은 삼성전자가 11만 3천 원, 오늘 11만 원 수준에서의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62만 원, 63만 원 고점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 목표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탑보다는 조금 소부장 쪽으로 관심권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소부장 의견 좀 계속 듣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번에 이제 우리 소재 부품 장비단 중에서 뭘 볼까요? 의견 많이 나눴었는데 뭐 그렇게 바라봐도 좋고 아니면 전공정단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좀 압축해 주신 바 있거든요. 네. 이전에는 저희 방송에서는 TSK를 언급 주셨었죠. 그렇죠. 그리고 소부장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저는 내년도 전망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할 때 기존의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D램 업황과 연동된 전공정단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년도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체 시세의 형성은 저는 그 파운드리 쪽과 시스템 쪽과 연계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더 강화된 주가의 상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소부장 종목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파운드리나 시스템 쪽 관련한 소부장의 종목들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오픈엣지라든가 또는 IP와 관련된 반도체 IP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내년도 상황에서는 좀 더 강화된 주가, 기존에 세게 올라가면서 최근까지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보다는 솔루션 제공하는 시스템 쪽과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내년도에 선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 접근을 해본다라면 파운드리, 시스템 쪽 소부장 종목에 대한 내년도를 겨냥해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지금 구간에서 압축을 해주신다면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 그리고 오늘의 토픽이 또 반도체에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후 공개 같이 해보죠. 그 삼성 HBM4 엔비디아 퀄테 관련해서 너무 긍정적이다라는 뉴스가 또 주말에 있었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전반적으로 현재는 우호의 분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같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두 분 모두
인데요. 의료 AI 길건우 대표님께 지금 중립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 길건우 대표님의 탑픽이 숨어 있습니다. 그날도 중립으로 주시고 루닛을 탑픽으로 챙겨주셨는데 오늘 루닛이 이렇게 또 날을 잡고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압축하자, 옥석 가리게 하자, 그리고 너무 내려왔다. 루닛의 반등력을 그때 보신 거네요? 뭐 이제 그때 봤다기보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소부장 이야기 예. 하셨지만 그 섹터는 어차피 돌고 돌거든요. 그러면 이 돌고 돌아서 제자리를 올 때 재료는 살아 있고 네.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면 주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둘 다 중립 의견을 하는 거는 좀 연말 연초 되면서 의료 AI까지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건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안에서도 좋은 뭐 이슈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푸시를 해줘야 조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정부에서 그 바이오 빅데이터를 내년부터 아예 개방을 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돈 얼마나 또 책정해서 밀어주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신규로 투입되는 게 AI 진료 모델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142억 정도 신규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좀 큰 병원들로 들어갑니다. 전국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큰 병원들이 권역의료센터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17개 다 들어가요. 그래서 AI 이제 진료 모델이 투입이 되면서 시장 내에서도 이쪽에서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아예 의료 AI 전문 인력을 1000명 정도 양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효과가 보여지는 건 사실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발을 조금 정부가 맞춰가고 있구나. 그럼 이 안에서 실적만 괜찮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한번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의료 AI가 시장에서 조금 더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라는 건요, 아주 심플해요. 뭐냐면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병원 가서 건강검진 지금 연말 연초 네, 시즌이잖아요. 바쁘시죠. 뭔가 해서 아프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못 믿어요. 그리고 무조건 다른 병원을 한 번 더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급 병원 또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의료 AI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진단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네이버에서 의료 AI가 국시 받더라고요. 몇 점 나온 줄 아세요? 96점 나왔습니다. 96점. 그러니까 어찌됐건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기 진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뭐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생사가 오고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도 가능하죠. 비용도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쪽에 조금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잠깐 보시는 것보다는 그때 이제 수급이 사실은 굉장히 세게 들어오기는 조금 약한 섹터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대응해 보신다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빠져있는 종목으로? 네. 올라와 있는 종목, 뭐 예를 들면 뭐 프로티나 이런 종목이 좀 걔네들 있긴 사실 한데. 손 이렇게 딱 하기 조금 네. 애매하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루닛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딱 그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먼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 더 갈 거냐 말 거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고점이 딱 눈에 보이시는 게 48,000원 라인이 그러네요. 있을 텐데 요거 넘는 거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비슷합니다. 조금 눌려 있었는데 실적 보니까 최근 그래도 조금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야라고 하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네. 당시 목표가는 좀 저기를 뛰어넘는 것까지는 열어두긴 네. 하셨는데 거기서 조금은 흔들림, 부침은 있을 수 있다. 네. 언급 받아봤습니다. 당시 상황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부 비중이 있어서 조절하실지 여부 미리 설정해놓고 루닛 흐름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저희 오랜만에 오후의 쟁점에서 조선기자재 다루는 것 같아요.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는 긍정 의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엔진주의 강세가 나타납니다. 일단 조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는 너무 조용해졌어. 이제는 더 못 가지고 가겠어. 이제는 팔래.
라고 하니 증권가에서 내년에도 조선주는 좋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이거 참 계륵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재단에서 플러스를 강하게 켜니까 이거 뭔가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다 이렇게 평가도 가능할까요? 앞서서 반도체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투탑보다는 소부장의 움직임이 강화된 흐름에서의 모습이 당분간에 그래도 진행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조선주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매수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 빠져나올까라는 고민점으로의 조선주에 대한 대응이 현 시점에서의 최대 고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부분 강세 현상을 보여주지만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에요.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의 주가가 다르고요. 또 기자재단에서 엔진주들의 주가가 다르고요. 또 HJ중공업에다가 세진중공업의 주가도 전혀 차별화돼서 동일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같은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도 주가가 차별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 본다면 제가 여기서 기자재나 조선주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최근 상황에서 반등을 일정 부분 주었던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빠져나와야 되는 측면에서의 접근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좀 더 기다려보시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을 하시면서 제가 긍정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의 매도로서의 놓아줄 때가 된 시점에서 조선주, 기자재에 대한 평가로의 접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자재단에서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좀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엔진주라든가 또 기자재에서 최근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오늘 장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의 긍정이 아니고 반등 과정에서의 긍정 시그널로의 이익 실현 또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이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섹터에 대한 긍정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판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러네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위치가 어떤지, 수급이 어떤지, 조선주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 좀 필요하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랜만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고,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긍정 의견을 굉장히 또 주곳해서 주셨거든요. 네.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윤곽이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다시 스몰 소리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이슈 그죠. 분석으로의 접근을 해보게 되면 오랜 시간 멀리 가보게 되면 2000년 초반에 우리가 카드가 보급화되면서 카드 보급 벤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10년 중반에는 페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으나 최근 부각되는 흐름들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대체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해당 종목들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도를 과거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보통 한 2, 3년 정도의 주가 순환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LG CNS가 주가 바닥 찍고 1차적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죠. 그렇다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관심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전에 카카오페이도 언급 주셨고, 네. 그죠? LG CNS 등등 굉장한 종목들 많이 언급 주셨는데요. 수급이 좀 모이는지 계속 바라보면서 관심 있게 보자. 긍정 의견 정리합니다. 이어서 저희는 그렇다면 다음 쟁점인데요. 원전이고요. 길건우 대표님께서 긍정이십니다. 대표님. 네. 이전에 저는 기억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에게 주셨을 때 12만 원까지 보자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입을 못 다물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토픽도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이제 진짜 사야 된다.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원전 사실 너무 못 가서. 맞아요. 더 싸지는 구간 없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살 이제 거면? 개인적으로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냐면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내년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칩 싸움이 아니라 이제 전기 싸움이다. 전력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어도 결론 전력이 부족하면 이걸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AI 쪽도 결론은 딱 걸림돌에 딱 걸리는 구간이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이 안에서 전력을 뭘로 많이 생산을 할 거냐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 전력 생산 중에서 그래도 큰 축의 하나는
원전이 어찌됐건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전 얘기할 때 항상 신규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40년 이상 된 교체 수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원전이 400기가가 조금 넘는데 지금 한 그중에 한 160기 정도가 40년 넘은 거예요. 노후. 네, 굉장히 노후됐고요. 그러니까 연장해서 20년 더 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 저희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집 옆에 원전이 있는데 정부에서 20년 추가 연장했대요.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떡하지? 이거 안전해? 네. 괜찮아?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섹터가 잘 가려면 사실은 대장이 가장 먼저 가야 되는데, 네. 이게 교체 수요도 있기 때문에 주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전합니다. 12만 원까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 거면 지금 사도 괜찮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12만 원 목표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김대준 어드바이저의 탑픽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반도체다라고 티저 드렸는데요. 바로 유진테크네요. 네. 소부장 내에서도 더 갈 폭이 남아있는 네.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유진테크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의 순환 흐름에서의 오늘장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조선기자재도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반등 심리에 의한 주가 반등이었고, 최근에 K뷰티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 10만 원 이상의 주가 고점을 찍고 7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죠. 오늘 장에서 대략 한 7만 7천 원, 6천 원 정도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전하게 반등 탄력 각도를 판단해 봤을 때 전고점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겠으나 8만 원 중후반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상 소부장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10% 내외 종목들이 많은데요. 네. 이 종목은 30%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 매수세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추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8만 8천 원 정도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진테크 좀 많이 밀려 있었네요, 진짜. 이제 다시 낙폭 과대된 자리에서 올라가는 움직임 기대해 보고요. 통신 장비 빠르게 좀 도와주실까요? 네. KMW도 KMW 지금 자리 오늘 좋아요?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여전하게 고점 돌파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도 장비 수주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유 관점, 신규 매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관점 KMW 2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 움직임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자, 양대 시장 지금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 저희 오쟁 시작하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갭 띄운 상황에서 현재 움직임 나타나고요. 코스닥도 더 상승폭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점도 확인이 되네요. 지금 크리스마스 주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의 움직임 연속성 있을지도 같이 챙겨보시죠.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세요. 고맙습니다.